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깜짝 놀랄만한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죠. 최초의 원자 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더 궁금한 놀란 감독의 폭발 장면 비하인드, 그리고 놀란 영화 처음으로 파격적인 배드신에 관한 소문, 8월 15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오펜하이머 비하인드입니다. Experimentation. We came up with some very interesting analog methods of how to approach this.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영화엔 CGI 샷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감독은 영화 속 모든 장면에서 실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황이 실제 같아야 배우들이 연기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배우들을 향한 배려 넘치는 감독의 이 멘트 때문에 제작진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다크나이트에선 람보르기니를 폐차, 그리고 와이어 달아서 트레일러를 전복시키고 폐공장 개조해서 만든 병원은 실제로 폭파시켰죠. 그리고 주행 가능한 배트모빌까지 제작했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선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매달아서 실제로 촬영, 기체가 추락하는 것도 실제 비행기를 추락시켜 찍었습니다. That comes later. 그리고 인셉션에선 후반부 상간 비밀기지 장면 세트장을 제작, 세트 높이만 3층 높이라고 하죠. 중력을 거스르는 이 장면은 실제 세트를 만들어서 무중력 공간 회전을 구현했고,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기차를 가져오기까지 했는데요. 실제 기차를 가져오진 못하고 대형 트레일러에 기차 모형을 제작하여 강우기까지 동원해 햇빛까지 차단해가며 촬영을 감행했죠. 이 폭파씬은 파리의 도심에서 실제로 촬영, 공기를 압축해서 실제로 터뜨려 이 장면을 얻어냈다고 하죠. 물건들을 스티로폼, 스펀지 등으로 일일이 제작해 폭파시켜 얻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이 장면은 도대체 이건 그냥 CG. 덩케르크에선 비행기랑 선박 몇몇은 세계대전 당시 촬영 기준 70년 전 것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하죠. 인터스텔라에선 골판지 갈아서 무독성 가루를 만들어 먼지 부품 제작. 경작이 끝난 옥수수밭을 인수 후 1년 동안 제작사가 직접 옥수수를 키워 촬영에 성공. 게다가 옥수수를 팔아 수익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건 맨 오브 스틸 제작 이후 얻어낸 노하우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 로봇 역시 직접 제작한 거죠. 마지막 테넷에선 그냥 보잉 747기를 통째로 때려박았다니 천문학적인 제작비는 다 누가 감당하는지. 그런 그가 이번 영화에서는 실제로 핵무기 폭발 실험을 재현하는데, 트리니티 폭발 장면은 실제 효과와 디지털 합성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휘발유, 프로판,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물질의 하이브리드로 대형 미니어처를 포함하여 실제로 여러 차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여러 각도에서 고속으로 촬영된 다음 디지털 효과를 사용하여 레이어링되어 상징적인 버섯 구름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놀란 감독의 6번째 아이맥스 영화입니다. 일반 영화관 스크린과 텔레비전은 16:9 화면비로 작동하지만 아이맥스의 독점적인 1.90:1 화면비는 약 26%의 더 많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He kind of invented this idea of shooting in IMAX for feature film. 이러한 이유로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관객에게 보다 화려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맥스로 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Our film tries to take you into his experience, and IMAX for me is a portal into a level of immersion that you can't get from other formats. 보통의 영화들은 어벤져스의 마지막 장면처럼 극의 클라이막스에 아이맥스 촬영을 진행하지만 욕심쟁이 놀란 감독님은 영화를 아주 그냥 통으로 아이맥스 필름을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다크나이트 촬영 당시는 카메라가 상업 영화에 사용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한 필름이어서 오프닝 시퀀스와 몇몇 장면만 촬영을 했는데요. 일반 촬영 장면과 화면비가 달라 영화 중간중간 화면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재미가 들린 거죠. The face is like a landscape. There's a huge complexity and a huge depth to it. 이 영화 제작에 사용된 아이맥스 필름의 전체 릴 길이가 17.7km고 무게로는 272kg에 달한다고 하죠. 이번 영화에선 흑백과 컬러 대 흑백 영화의 대조가 두드러진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의 기억은 대부분 컬러로 표현되지만 그의 행동의 여파는 보다 단순하고 비판적인 흑백의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컬러는 주관적이며 흑백은 객관적입니다. How are we gonna do it? Because 65mm black and white was a format that didn't exist. 그리고 영화의 흑백 부분을 영화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품질로 촬영하기 위해 코닥은 최초의 IMAX용 흑백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We actually had to create the black and white film that we were using to shoot. 크리스토퍼 놀란은 오펜하이머의 첫 배드신을 촬영하면서 성을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킬리언 머피가 연기한 오펜하이머는 캐서린 오펜하이머와 결혼하기 전에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진 테들록과 뜨거운 로맨스를 가졌습니다. 테들록과의 로맨스는 결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테들록이 소련 스파이로 고발되자 원자력위원회에 의해 조사를 받고 미국 공산당과의 관계는 오펜하이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놀란은 정치를 초월한 로맨스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인물들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포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삶과 그의 이야기, 그의 삶의 측면, 그의 성적인 면, 그가 여성들과 함께하는 방식, 그가 내뿜는 매력을 볼 때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인썸니아 이후 미국 영화협회에서 알등급을 때린 첫 번째 알등급 영화라고 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원자시대를 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론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관한 영화 오펜하이머. 이 영화는 카이 버드와 마틴 셔원이 집필한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놀란 감독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표지 사진을 보고 바로 킬리언 머피를 떠올렸습니다. 킬리언 머피는 오펜하이머의 마른 체격을 보여주기 위해 안 그래도 가벼운 몸의 체중을 더 줄이고 식단 관리까지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킬리언 머피와 크리스토퍼 놀란은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인셉션, 다크나이트 리턴즈, 덩케르크에 이어 이번 작품이 6번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테넷에 이어 크리스토퍼 놀란과 작곡가 루드비 고란손의 2번째 연속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한스 짐머는 작업 당시 듄과 듄 파트 2 작업에 매진 중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은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스팅의 1985년 앨범 러시안스의 이 가사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테넷 촬영 후 로버트 패틴슨은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연설문 책을 선물했습니다. You're familiar with the Manhattan Project? 오펜하이머의 이름은 영화 테넷에서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요. As they approached the first atomic test, Oppenheimer became concerned that the detonation might produce a chain reaction, engulfing the world. 이미 놀란은 그의 다음 영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80분 길이의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긴 러닝타임을 자랑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비하인드 소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에 무료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새로운 영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